가짜로 상품 구매 운영자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하나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발적이다는 표현은 조금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끝날 때쯤 아실 겁니다. 약간의 어떤 약간 부탁과 그런 것이었으니까. 근데 내끼지 않으시면 안 쓰시죠. 뭐 쇼핑몰에서 이제 상품 구매하면서도 실제는 쓰기 힘들잖아요. 누가 쓰기 남긴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저도 역시 힘든 부분이라서 좀 그렇게 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는 것은 무료 교육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8명이었나요? 이번에가? 10명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8명까지 보고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기출 9명? 아니 10명?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11명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취소시킨 분이 한 분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 모델이 누구예요? 그냥 선생님 얼굴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했습니다. 제 사진을 좀 하자니 네. 비주얼적으로 좀 약해서 자제를 했습니다. 대박인데 그 진실성으로 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제가 들어가면 이제 난리 납니다. 그렇죠. 이거 그렇잖아도 쓸까 말까한데 저까지 올라가면 이제 직업 창출을 위해서 참으셨군요. 그러면 괜히 저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돼버리면 골치 아프죠. 괜찮은데요? 제가 또 비주얼로 승부하는 업체는 아니어서 아, 30분인데요. 5분만 기다려볼까요? 10분만 네. 맞으세요. 10분. 5분 정도만. 근데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그렇지. 이게 나와야죠. 아니 근데 이건 팁이라고 하기에는 비난받을 요소가 있으니까요. 아. 근데 너무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분야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료는 44만 원이고 이건 55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홈페이지를 제작하실 때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요. 이 부분 이렇게 그냥 여기에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했었을 때 이거 어디에서 또 맨날 똑같은 홈페이지만 굴러다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에서 한번 따져볼게요. 이 내용들은 다 바뀌어요. 내용들은 다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 사진도 그냥 바꾸는 건 일도 안 해요. 이 안에 있는 구조가 다 디자인이 다르게 가잖아요. 이 사진도 다 바뀔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실제는 이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게시판에서 뽑아온 내용인데 이런 거 같아요. 실제는 이게 내용이 바뀔 텐데 사람들이 여기에 메모를 내시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걸 쓸 것이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비슷한 사이트는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는 거기서 차이점을 발견할 정도로 그 사용자를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 제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과대평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구조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구조, 레이아웃 자체가 비슷하다 생각하는 거기에서 이미지만 바꿔서 쓰시는 것이 가장 편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발전하시면 예를 들어서 매출이 나온다 하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가능해요. 실제는 초기에는 그 비용을 어떻게 줄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이트 운영을 하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제가 올해 사업이 10년 정도 되었는데 실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그 돈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배치하느냐의 문제가 사업의 어떤 성패하고 직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아마 그 관점일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무리하게 막 해가지고 이런 거 좀 식당 막 크게만 차려놓으면 손님 다 올 것 같은 거 괜찮을까? 편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식당에 한다고 뭐 그냥 촬영만 놓으면 다 오니까 가보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가잖아요. 오히려 조그맣지만 막 뭔가 막 막자치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하던 식당을 또 옆에 가게 하나 더 얻으시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똑같거든요. 지금 현재 가치 판단으로 이것이 필요할 거야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 있잖아요. 그 회원수가 한 10만 명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좀 크게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예전에 개발해놨던 것을 다 그걸 그대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 기능들의 어떤 기능들의 어떤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한 10,000명 기준으로 했던 거하고 10만 명 기준하고는 어떤 그 구조가 틀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을 되도록이면 안 대놓는 것이 나중에 사이트를 좀 이렇게 변경할 때도 더 쉽습니다. 남이 해놓은 거 막 뜯어가지고 일부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오히려 더 힘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볼 적의 어떤 관점을 조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금은 좀 이런 겹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활용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로고 바뀌고 다 바뀌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 나오는 데가 없네. 저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윤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교육의 가장 커다란 목적 자체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루션에 대한 것보다는 홈페이지에 대한 이해,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홈페이지 구조의 이해가 왜 필요하냐? 가장 간단한 예로 들어드리면 이런 자동차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동차 구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시동을 걸고 싶잖아요. 근데 차는 새 차예요. 실제. 근데 시동을 못 거는 거예요. 근데 못 거는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퓨즈 하나가 그 스타트가 있잖아요. 퓨즈 하나 없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아주 별 볼 일 없는 퓨즈 하나만 갈아 끼면 사실 자동차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게 이 차가 지금 뭔 큰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구조를 모르면 이거 엔진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그냥 고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홈페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모르시면 항상 끌려다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웹 에이전시 의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바꾸고 싶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긴가민가하죠. 나는 모르니까 원래 우리 홈페이지 제작을 해줬던 곳이고 믿어야지 하면서 가지만 실제 왠지 뒤끝은 좀 안 좋은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한 이해는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홈페이지 제작 기초교육 오늘 하고요. 내일, 모레, 목요일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저희들 이 안에 심어놓은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데에서 웹 에이전시에서 제작 의뢰를 하신다든가 할 적에 벤치마킹 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단어, 이 부분은 좀 필요하겠네? 벤치마킹 하시고 나중에 활용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그 가치는 있으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홈페이지에 구조적으로 조금 있다가 설명이 되겠지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솔루션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페이지하고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페이지하고 게시판 만드는데 과연 홈페이지 홈료 솔루션은 얼마나 걸릴까?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맨 위에 지금 GMB 쪽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요. 게시판 하나,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 하나 하고요. 페이지는 회사 소개 페이지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사 소개 페이지는 그냥 통 이미지로 넣는 형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게시판 하나 혼자 만들어 볼게요. 공지사항입니다. 가보면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이 있고요. 여기에서 한번 글을 써볼게요. DB 테이블을 그린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만드시면 돼요. 사실 게시판 하나를 만드는 것은 불과 한 20초? 20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카페나 블로그에서 만드는 시간보다도 오히려 더 작다는 거예요. 다만 어디에서 만드는지를 모르시는 것 뿐입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면 된다. 이 부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회사 소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사 소개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미지만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30초? 네트워크가 무서운 거 제가 쓰다 보니까 좀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바로 보면 한 30초? 이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제작을 하실 때 웹 에이전시에서 보통 견적문의 같은 거 할 적에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2단이잖아요. 혹시 페이지는 몇 페이지 정도 되십니까? 게시판이 몇 개 정도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들었던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 두 개만 내가 페이지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게시판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게시판 페이지가 대표적인 것일 텐데 이건 불과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다, 직접 만드실 수 있다, 어디에서 만드는 줄만 아시면 직접 하실 수 있다, 이 개념만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만 동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우선적으로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 제작을 하실 때 몇 가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첫 번째, 누가 전문가일까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착각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홈페이지가 필요하면 웹 에이전시 가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있던 미팅 한다든가 이러겠죠. 이거 가가지고 보통 저희도 홈페이지 제작했을 때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벤치마킹 할 만한 사이트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 이게 그 사이트 비슷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실제는. 자,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한 것이 매일 사업하면서 홈페이지 제작을 한 2,500개 정도 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2,500개 분야의 전문가일까요? 네. 예, 보통 클라이언트가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실 때 가장 난처한 것은 가슴 속으로 항상 저희가 전문가라고 착각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공인중개사 무슨 사이트를 한다, 매물 이런 저 팔아본 적도 없고요. 쇼핑몰 가가지고 장사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사이트, 벤치마킹할 만한 사이트가 어떤 것일까? 그걸 보면 그 사이트 가면 그 비슷한 느낌, 그 삘이 나게 만들어주고 안에 그 사람의 그 업체의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관리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조차 불가능하고 그냥 콧보기에 말짱하게 이 정도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실제는. 자, 그러다 보니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서 계속 필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만 요구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이제 헛겨가지고 계속 가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관점 자체가 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홈페이지가 가장 이상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제작을 의뢰하시는 분이 기획이랑 이런 부분을 다 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필요한 기능이 과연 뭘까? 내가 지금 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가 어떤 기능들이 하나씩 나오면 거기에 지금까지 혹시나 저희가 그런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런 걸 참고 삼아서 이거 이런 부분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린다든가 하면서 완성을 시켜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까지는 그게 바쁘니까 알아서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당신들 많이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모르겠어요. 저놈의 전문가가 과연 무슨 전문가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살려고 하는데 매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구매를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기획 부동산 해가지고 어디 썰물 때 쭉 빠졌을 때는 땅이 노출되었다가 빌물 때 쓱 내 땅이 없어지는 거죠. 그 구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실제 중요한 것은 확인을 직접 하셔야 된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물건 그냥 보지도 않고 구매하시는 것이 과연 그게 맞겠습니까? 실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하는 부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홈페이지는 무엇이다? 무엇일까요? 예,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홈페이지 제작하시고 난 다음에 제작하고 이제 끝날 때 잔금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 좀 이제 만족하십니까? 라고 이거 컨펌을 해줘야 저희가 돈을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대부분 그 단계에서 표정이 안 좋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의 거의 한 90% 이상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컬러라던가 이런 부분이 안 나왔다는 걸로 대부분 컴플레인을 제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실제 그 안에 내가 진짜 필요한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관점은 뒤로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데 실제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많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컬러라는 것이 나만 진짜 좋아하는 건지 내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내 만족 때문에 만드는 것인지 그 방문자들, 결국 이 사용자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대상으로 만드는 건지 실제는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은 전문 디자이너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컬러가 안 나왔어.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게 뭐 아닌 것 같다고 비판해서 하시지만 실제 저라면 그 단계에서 사실은 그 안쪽에 진짜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걸 확인할 시기인데 실제 그 겉모습에만 매몰되어서 실제 이런 부분들 놓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개 사이트만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요, 고간해라는 유학본 사이트인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이트가 대단히 화려하죠? 화려하죠? 진짜입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이 레이아웃은 대략 한 1997년, 8년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월드컵 이전에나 있을 법한 그런 레이아웃이에요. 실제는. 그 이후로는 이런 거 안 써요. 실제. 한번 들어가서 봐도 게시판 구조도 정말 초보적인 단계. 이건 혼자 관리해도 나는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실제. 자, 그런데 여기 이용 안내 한 번만 가보시면 여기가 돈을 뭘로 대체 벌어먹는다는 표현을 해도 될까요? 벌어먹고 있는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교사 구인구직의 구인요금 뭐죠? 굵은 글씨 볼드 처리를 하는데 제목에 볼드 처리를 하는데 굵은 글씨로 해주는데 15일 기준 33,000원 구직요금 한 달 기준 55,000원이에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것들이 전부 다 그거잖아요. 이게 많을 때는 뭐 2, 300개씩 넘습니다. 그리고 적을 때도 보통 뭐 상당히 됩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올리니까 별로 몇 개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보통 여기까지가 한 20개인가? 아니 30개인가? 30개. 31개가 맞습니다. 31개인데 거의 대략 이 정도에서 60개죠? 60개죠? 딱 하면 거의 한 70개가 넘어가죠? 그러면 얼마죠? 30에 21, 뭐 200만 원, 210만 원이죠?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15일 기준이니까. 그렇죠. 한 달에. 구인도 있죠? 네. 여기 뭐 배너 같은 것도 있죠? 네. 거기에 또 사이트가 벼룩시장 시설 매매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대박이네. 이를테면.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좀 귀찮은가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는 광고를 안 해요. 광고를 안 해요. 광고를 안 하는데 뭐 아주 적게 잡아서 한 달에 최소한 1,000만 원, 1,500만 원 그냥 이상 넘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디자인도 대단히 허접하게 예를 들었는데 나 혼자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1,500만 원씩 벌면 이게 지금 연초로 가면 장난 아니에요. 이 기준이 그때는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평소 때도 이런데 그때는 많을 때는 한 400개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이 정도면 먹고 사는 지장 없지 않을까요? 광고도 안 하지. 뭐 이거 서버 굴릴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 수준 텍스트 베이스잖아요. 다. 그렇죠. 호스팅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유지관리 별 볼 일 없고 한 달에 1,000만 원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돈을 그렇게 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비주얼적으로 화려해서 디자인이 화려해서 돈을 벌고 있을까요? 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여기가 왜? 네, 네, 네. 내용, 네, 이런 거 맞는데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중요한 건 컨텐츠겠죠.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방문을 할 테고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관심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을 때 뭔가 먹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돈 내고 광고를 하는 거겠죠. 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풍기 구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어떤 상품, 뭐 상품 침대든 뭐든 구매하러 갑니다. 가가지고 여러 사람 뭐 전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 하나 제가 하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상품이 정형화되어 있고 그 부분이 많이 경쟁이 되어지는 곳에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선풍기를 구매한다. 뭐 그러면 모델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애놀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가서 검색을 하겠죠. 가격 동일한 모델에서 가격 뽑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제 단계에서는 독립몰보다는 옥션 같은데 오픈마켓을 활용합니다. 1,000원, 2,000원 비싸더라도 그냥 거기서 해요. 왜?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귀찮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슈가 되는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트러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큰데 상대하면 너 장난하니? 해도 끝나니까. 근데 독립몰은 이게 받아버리면 이게 불쾌하잖아요. 근데 옥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데서 구매를 해요. 자, 그 과정에서 디자인이 화려하다? 이런 부분은 저한테 다 닿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냥 제가 필요한 거 그냥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디자인 이야기하면서 왜 이야기했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디자인이 아주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형외과 같은 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포, 아프터 뭐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양압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12,000만 원 들어갈 수 있어요. 강남 쪽에 가면 뭐 비쌉니다. 자, 이걸 내가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여기에서 수술하러 왔는데 이런 데에다가 사실 그냥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겠냐는 거예요. 잘 안 하겠죠. 분명한 것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약간 디자인적인 퀄리티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또는 웨딩홀 같은데 평생에 뭐 한 번밖에 없는데 볼 때부터 이런데 하면 대상에서 빼버리는 그냥 여기 그래도 볼만한가 해가지고 찾아가보기라도 하는데 상담조차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는. 물론 평생 뭐 두세 번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중요한 것은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내가 사이트를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언제든지 내가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구조인지 요즘 UI, UX 뭐 생각하면서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항상 산 넘어 산이에요. 하면서 다듬어가는 것이 처음에 한방 딱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너무 매몰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알겠습니다. 뭐 공짜로 디자인 해주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그건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경쟁 계속 추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 뭐 인건비 베이스입니다. 거의 왜 메이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뭐 디자인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거 사고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뭐 필요는 얼마 안 듭니다. 실제는 인건비가 가장 많은 그냥 90% 들어가거든요. 그 구조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라인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비용이 필수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하셔야죠. 유지관리 해야 됩니다. 마케팅 비용 들어가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들어갈까요? 유지요? 정말요? 마케팅이겠죠. 마케팅 예를 들어서 뭐 광고하는데 뭐 한 달에 뭐 성형외과 강남 쪽 이런 데는 1억씩 이렇게 쓰시는데 거기는 뭐 유지 관리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보면 마케팅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식인에 글 올려가지고 사람 뭐 유입시킨다. 그것도 기회비용적 측면에서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케팅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더 많이 들어갈까요? 제작 비용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에 홈페이지 제작하실 때 제작 비용에 매몰되신다는 거예요. 실제는 제작 비용은 가장 싼 거예요. 실제 가장 싼 건데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제작에 매몰되시다 보니까 실제 유지 관리가 편한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관리자 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만 해요. 다른 거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팝업 같은 거 지금 뭐 하나 만들었는지 얼마씩 맨날 달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팝업팀 직접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 수 있게끔 관리가 들어있다고 하면 사실 그 비용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는. 그래서 실제 유지관리는 제작비용 한 3년 한다고 하면 홈페이지 제작에서 한다고 거의 한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사이트가 한국 사이트 한번 볼게요. 자, 웹사이트라는 제법 큰 웹 에이전시입니다. 여기 가보면 비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너가 200 어떤 거죠? 200에 50짜리 250짜리면 정확히 한 손가락 두 마리 정도 됩니다. 얼마죠? 3만 원입니다. 그렇죠? 여기만 있을까요? 또 한번 볼까요? 위사라는 곳 여기에서 제작하셨던 분이 저희 교육에도 오셨던 분입니다.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비용 보시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처음에 비싸게 받으면 이런 공짜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싸게 하면 후에 제작비가 적으면 결국에 유지관리는 돈을 지금 뭐 무료공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제법 큰 데라서 이런 이슈 자체에 내가 그냥 소모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 공유제 해놓고 여기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만드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클리어하고 더 좋습니다. 실제는 이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비용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직접 하지 않는 구조인데 홈료 솔루션은요 직접 만든다고 했잖아요.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개념 자체는 내가 유지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죠.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유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 점에서 장점을 갖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마케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내일 모레 설명을 할 건데요. 그게 어떤 개인의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제재 유지 관리. 이 부분은 정말 쉬운 구조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홈페이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시동 안 걸린다고 해서 퓨즈 하나 나갔는데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거 뭐 한 1,000원이나 갈까요? 받고 끄면 되는데 이 지금 자동차가 고장 났다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되었다 하면 그대로 갈아버리는 모르니까 그런 구조에서 좀 벗어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기본 이 구조입니다. 홈페이지요. 홈페이지의 구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홈페이지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너무 우습죠? 뭐냐? 홈페이지,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라는 거예요. 웹 에이전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려고 우리가 몇 페이지 정도 되십니까? 게시판 몇 개? 이 의미는 뭐냐? 게시판은 어차피 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자, 페이지가 많으면 규모가 큰 사이트고 페이지가 적으면 규모가 적은 사이트예요. 어떤 홈페이지는 그냥 간단하게 페이지 하나 가지고 그냥 홍보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냐면 페이지는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 홈페이지는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 계속 규모에 따라서 이게 커지고 적어지고 할 뿐이지 실제 다른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 페이지, 서브 페이지, 무슨 회사 소개 페이지, 페이지라고 하잖아요. 뭐 다른 페이지인가요? 없잖아요. 그것도 페이지입니다. 님도 참으로 하느냐, 적은 규모로 공지를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의 문제일 뿐 다른 것은 없어요. 역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는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이런 구조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페이지 하나만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으면 홈페이지 만들 수 있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힘든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입니다.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럼 홈페이지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는 게시판 그냥 갖다가 놓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실제 페이지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홈페이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하나 보여드려요. 그렇다면 페이지의 구성 요소는 뭘까? 어떤 것이 있을까? 눈으로 보이는 비주얼적인 관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메일. 네? 메일? 네. 그런가요? 구성 뭘로 페이지를 뭘로 만들죠? 뭘로 구성되어 있죠? 프레임. 네? 프레임. 예, 근데 프레임도 많긴 한데 그걸 그냥 페이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페이지 구성 요소적 관점에서 프레임이라는 거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페이지를 하던 뭘 하던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 콘텐츠, 네. 근데 쌤 HTML. HTML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지. 눈으로 텍스트랑 네. 방금 텍스트 보였잖아요. 네. 이미지, 뭐 동영상, 네. 플래시, 그다음 게시판, 아이프레임. 이건 아이프레임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어떤 방식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이트에 있는 특정한 영역을 내 사이트로 불러올 때 아까 프레임 형태가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얘가 적합한 것 같아요. 아이프레임. 자, 그리고 이걸 연결해주는 링크. 자, 이것 빼고 저는 페이지 구성 요소 7가지로 저는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 빼고 혹시 다른 것이 있는가 한번 다른 거 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운드요? 사운드? 사운드가 눈에 보이나요? 동영상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니요, 음악이 있으니까 MP3 파일이잖아요. 그렇죠? 파일이 담기는 곳은 뭐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쪽에 담기겠죠? 그 부분은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동영상이 일부 포함되는 거예요. MP3, 뭐 예를 들어서 MP, 아무튼 거기에 보면 동영상도 지원하고 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여기다가 그 사운드까지 넣으면 돼요.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자, 7가지 외에 다른 걸 한번 유추해 보셔도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주얼적인 부분. 도메인. 도메인은 연결 수단이잖아요. 그냥 어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도메인이 링크나 뭐 컨셉 네. 같은 거였어. 제가 네이버로 가볼게요. 가장 복잡한 사이트죠. 여기에서 이건 뭐 이미지로 했겠죠. 이건 플래시겠죠. 이건 뭐 텍스트 같지만 사실은 이미지로 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뭐 텍스트에 링크 걸어가지고 하고 플래시고 이거 이미지에 링크 걸고요. 뭐 이런 구조죠. 다른 거 한번 다 보십시오. 뭐 갤러리는 게시판이든 뭐든 이게 뭐 특별한 요소가 있겠습니까? 돈 받고 링크에 걸어서 다이렉트로 다른 사이트로 옮겨주는 어떤 그런 것일 뿐이지 실제 다른 어떤 기술적 요건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말씀드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대단히 복잡하게 생각했지만 이게 무슨 우리가 아까 선풍기 예를 들어드렸는데 선풍기 구매하는데 이 사이트가 뭐 예를 들어 JSP 기반이니까 신뢰할 수 있고 PHP 기반이니까 아예 구매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자바고 나는 이거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나는 그걸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홈페이지 만듭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거죠. 사람들 아무 관심 없는 거 그거 빼고요. 그냥 걷어놨을 때 보면 불과 페이지 구성 요소는 불과 7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가지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지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더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페이지 구성 요소는 7가지다. 불과 7가지밖에 안 된다. 쥐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네 갑자기. 네. 자, 그러면 보통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홈페이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홈페이지가 있죠. 홈페이지를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알리려고 그러는 거지. 알리려고요? 네, 뭘요? 뭘 알리려고 하시는 거죠? 정보 전달. 예, 뭐 정보 전달을 알리려고 하는 거죠. 정보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컨텐츠는 무슨 아이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선풍기를 파는 사람은 선풍기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결국 컨텐츠를 어디에? 이 홈페이지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광고를 한다든가 그거 이제 부수적인 부분이 운영적 관점에서고요. 실제 홈페이지 구성적인 부분은 이런 목적이라는 거죠. 내 컨텐츠를 온라인 웹상에 물론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컨텐츠를 여기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려고 할 때 뭘로 올리냐는 이야기입니다. 뭘로 올릴까요? 뭘로 올리나요?
어떻게 올리나요? 여기에다 홈페이지에다 FTP. 아, 저를 참 즐겁게 해주시는군요. FTP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7가지. 이 7가지를 통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컨텐츠가 그게 글이든 텍스트 베이스 뭐든 아니면 무슨 이미지든 무슨 동영상이든 뭐든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첫 컨텐츠를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총 7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유튜브에다 뭐 동영상 해가지고 가져올 때는 링크로 가져오잖아요, 실제. 네. 저거 말고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없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컨텐츠를 7가지 뭐 이 요소로 홈페이지로 올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만 계속 해주면 그냥 홈페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할 것은 결국 이거예요. 이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결제 모듈 이런 것은요 이미 뭐 PG사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요 다 결제가 다 돼요. 그거 뭐 기술적 요건이 아니라 PG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 그거 갖다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건 없어요. 결국 이 구조가 자 한겨레 신문 사러 왔습니다. 여기 와서 뭘 보려고 하시나요? 여기 오시는 분들. 기사 보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전부 뭐 기사겠죠. 관심이 있다? 여기 와가지고 뭡니까? 이건 뭐야? 주가 조작권 뭐 해가지고 눌러있죠? 근데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누르는 것들은 뭐죠? 텍스트에 링크가 걸려있던 이미지에 링크가 걸려있던 아니면 플래시에 링크가 걸려있던 그러면 다른 사이트로 광고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시 한번 가서 누르면 그 내용의 기사, 글, 컨텐츠가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쭉 내려오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대박? 하면서 한번 눌러볼 수도 있고 이것도 역시 광고인데 네.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기사 뭐야 이거? 이거 다 광고만 있으니까요. 속보, 종료, 연장법 국회 해가지고 눌렀다가 다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그러면 다시 뭐 다시 메인으로 간다든가 가서 또 다른 거 볼 거 있나 해가지고 보다가 그러다가 하나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떠나죠. 떠납니다. 여기서 하루 종일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이런 뉴스 사이트라고 해도요. 피부리는 평균 페이지 뷰는 실질적으로 10페이지 미만이에요. 10페이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내가 지금 뭔가를 승부를 해야 돼요. 그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뭔가 이걸 구매하게끔 만든다든가 여기 이 정보에서 또 다른 정보도 있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광고 노출되게 한다든가 어떤 무슨 목적을 하시던 결국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부분의 액션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용자 관점에서는. 다른 것이 뭐 있냐는 거. 액션을 뭐 합니까? 그냥 클릭이에요. 홈페이지는 철저하게 가장 큰 핵심은 링크가 되는 거고요.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6가지밖에 안 돼요. 실제는. 링크까지 포함해서 7가지가 되는 건데 실제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배치할 수 있으면 홈페이지는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구성 요소의 비밀. 비밀이라고 하니까 좀 원래는 구성 요소, 뭐 핵심 이렇게 해놨다가 왠지 비밀인 것처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비밀로 살짝 바꿨습니다. 하나만 잠깐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홈페이지는 페이지 플러스 기본 단위 그냥 페이지라는 거예요. 자, 페이지의 구성 요소는 7가지밖에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페이지의 구성 요소 뭐죠? 페이지 구성 요소가 7가지잖아요. 그 7가지의 비밀입니다. 헐. 놀라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죠? 텍스트. 헐이라는 글자입니다. 헐 하니까 놀랐어요. 텍스트입니다. 자, 이 텍스트가 페이지에 올라갈 때 사이즈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자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이게 텍스트가 페이지에 올라갈 때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올릴 적에 사이즈를 측정을 하니까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어떻게? 이 홀이라는 글자를 어떤 식으로? 포인트로 하잖아요. 포인트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 부분 여기서 살짝 삐져나갔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픽셀, 몇 픽셀 이런 식으로 하나요? 동그라미니까 뭐 이글자는 뭐 여기 틈이 있으니까 몇 이런 걸 PPA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예. 페이지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펄이라는 글자가 완벽하게 포함되는 뭐를 그려놨습니다. 뭐 지름 곱하기 3.14를 면적 구해가지고 올려놓나요? 그러나요? 페이지에? 삼각형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네. 사각형이지 않을까요? 사각형? 좀 낫네. 가로, 세로. 네. 여백이 필요하면 여백을 주고 네. 여백을 주더라도 가로, 세로 해가지고 넣을 수밖에 없어요. 사각형 형태로밖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페이지에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자,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어떨까요? 대가리 둘레뼈, 손가락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을까요? 무슨 뭐 서버가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이 부분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여백을 이것을 이 이미지가 이렇게 곡선 형태를 띄었다 이런 이 형태가 띄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 올라가는 것이 동그라미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삼각형 역시 마찬가지죠. 사각형이 될 겁니다. 이미지가 포함되는 영역. 이 부분은 자동으로 여백은 자동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보여주면 비주얼적으로 이쪽으로 벡터 무슨 예를 들어서 투명한 게 처리 PNG로 하던 뭘 하던 중요한 것은 이 사이즈를 규정할 때는 가로, 세로, 사각형 형태로밖에 페이지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지 자체가. 무조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똑같아요. 삼각형 동영상 보셨나요? 동그라미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동영상은 무조건 사각형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동적인 요소가 없는데요. 그냥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플래시입니다. 플래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플래시가 무슨 삼각형 플래시가 되어집니까? 삼각형으로 보여도 실제 그 영역은 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이 그렇습니다. 사각형이다. 게시판. 삼각형 게시판 보셨습니까? 뭐 별표? 있나요? 기술이 아니라 원래 자체가 그렇게 돼 먹었어요. 실제. 게시판이라는 것을 페이지에 올릴 때는 무조건 사각형 형태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텍스트가 센터 정렬되어 있고 경계를 불분명하게 테두리를 안 넣었다고 할지라도 그 형태는 사각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게시판도 사각형입니다. 삼각형 모니터 보셨나요? 삼각형 모니터 보셨나요? 사각형 말고는 없잖아요. 혹시 삼각형 모니터라든가 별표 뭐 모니터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저한테 문자 한 번만 쏴주십시오. 100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베젤 부분은 크게 막 별표로 만들어 놓고 액정은 사각형이다. 이용하지 못합니다. 액정이 중요합니다. 액정. 제가 이야기하는 액정입니다. 뭐냐면 모니터 자체도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포토샵 같은 거 다뤄보셨습니까? 몇 픽셀 이렇게 하죠. 1픽셀짜리 확대 해보시면 어떤가요? 사각형이에요. 1픽셀짜리를 크게 확대를 해보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정화소가 뭐 HD로 하면 1920, 1080 딱 해가지고 점으로 해가지고 그겁니다. 그냥 점을 가지고 사람 모양을 또 어떤 동적인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지 실제 착각이죠. 실제 눈으로 그걸 전부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실제는 뭐냐 구조 자체가 사각형으로 되먹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각형입니다. 자, 책 읽는 미술관이라는 저희가 제작했었던 사이트입니다.
여기 나한테 돈을 갖다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끝나 공부하니. 자, 이 사이트를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자, 제가 시간이 남아 들어와서 이렇게 쪼개지는 않았습니다. 뭐냐면 자 볼까요? 이 부분 동적으로 표현되는 플랫이든 간에 이미지든 간에 놀림되어지는 스타일은 뭐든 간에 자, 이 부분을 볼 적에 이걸 뭐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 부분 여기 끼워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걸 포함하는 한 부분이 사각형 형태로 올려서 여기에서 놀림을 시킨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링크를 걸어서 다른 페이지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거죠. 실제는 만약에 이게 그냥 나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무를 햇빛에 빛에 비춰놓고 보면 바람 사용하면 틈이 막 어떤 때 보였다 하면서 빛이 이렇게 보일 때 말다 하면서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웹상에서 표현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컴퓨터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이 문양을 여기 일일이 이쪽에 여기 좀 튀어나와 있으면 좀 튀어나온 부분을 또 이런 건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웹상에서는. 동영상도 그냥 그 사진을 사각형 형태로 찍어가지고 그걸 연속해가지고 올리는 것이지 실제 그 부분을 막 그 촬영하면서 이걸 계산해가지고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파일 자체로 올려놓고 스트리밍 서비스 받아가지고 그냥 보여지는 거지 실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게시판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세로식이라는 게시판을 볼지 어떻게 했냐? 이걸 여기 이미지 있고 여기 텍스트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실제는 이 단위 사각형 단위가 하나예요. 우리가 저희 개발자들이 저희 교육에 오면 내가 개발했던 거 연락에 막 코딩 막 했던 거 몇 회부터 몇 회까지 게시판에 대해서 막 해놨으면 이게 그냥 사각형 작업이었구나 이걸 느낍니다. 진짜예요. 개발자들 와가지고 그 부분 가장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사각형이었다 하는 거예요. 실제는 뭐든지 다 그랬습니다. 단위가 가맹점 문이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이게 여기 여백이 있다고 해서 이게 사각형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실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서 어느 사이트에 가서 컨트롤 A를 한번 해보세요. 선택되어져 있는 부분들 다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사각형이잖아요. 정말. 이게 뭐 동그라미로 되어져 있는 부분 하나라도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글자 한자를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뭐냐? 글자 한자를 원래 이 사이즈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글자는 뭐 하단에서 얼마 이런 것은 프로그램 언어로 처리를 하겠죠. 그렇겠죠? 코딩할 때 막 할 겁니다. HTML로 여기에서 뭐 가로 어디에서 어디 사이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한글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문자 편집, 문서 편집할 때 보통 자간, 행간 뭐 이런 식으로 딱 하잖아요. 그것 난이도가 거의 똑같아요. 그걸 웹으로 해가지고 HTML로 하는 거나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장 자체를 HTML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다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구성 요소가. 실제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 핵심은 홈페이지는 사각형 영역의 초합이다 하는 겁니다. 사각형 가지고 사각형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는. 다른 거 개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각형 가지고 사각형을 만드는 작업이구나. 레고 아십니까? 레고? 레고, 예. 그건 이제 다각형이잖아요. 여러 가지 막 조합하면 다각형인데요. 그냥 모듈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각각의 모듈, 사각형 있는 모듈 가지고 사각형에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사각형 가지고 사각형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지루한 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 약간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쉬웠는데 임포트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임포트는 뭐냐? 반복적으로 사용할 거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불러와서 쓰는 거예요. 불러와서 노출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임포트가 뭐죠? 일반적인 용어는 수입하다, 수입, 명사를 쓸 때는 수입이고요. 동사를 쓸 때는 수입하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게 컴퓨터 용어로 가면 불러오다,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 수입도 어디에서 뭔가를 가지고 오는 거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뭐냐? 자, 다시 책 읽는 미술관입니다. 헤더 푸터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헤더 푸터, 홈페이지에서 페이지에서 헤더 푸터. 이게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헤더, 대가리, 밑에, 발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다만 헤더 푸터라고 규정한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중요하냐? 무슨 이유냐? 혹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많이, 여러 사이트를 많이 돌아다니셨겠죠? 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 홈페이지 요인사에서 메인 페이지에서 어떤 메뉴를 누른다든가 어떤 글을 눌렀어요. 눌러가지고 뭐 그 페이지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했겠죠. 그랬을 때 헤더하고 푸터가 달라지던가요? 안 달라집니까? 어디서 다시 좀 메인 페이지에서 그냥 써보고요. 다른 데로 가면 다 바뀌죠. 바뀝니까? 바뀌기도 하고 자식 내기 하실래요? 내기 못 하시죠? 보시죠. 백문이 부여 네.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헤더 부분하고요. 근데 푸터는 안 보여드릴게요. 똑같으니까. 자, 바뀌었나요? 조금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위에? 바뀌었나요? 이 부분요? 아니, 그 위에. 네. 이거 전에 아, 헤더 아니구나. 부분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바뀌나요? 안 바뀌었네. 네. 안 바뀌죠. 이거 누를까요? 바뀌나요?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일반적인 페이지의 경우는 안 바뀝니다. 원래 헤더부터는 하나만 만들어 놓고 불러다 씁니다. 불러다. 반복적으로. 그런데 이건 조금 약간 이 부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이버는 다릅니다. 조금 바뀝니다. 자, 그러는데 혼란을 겪으시면 안 돼요. 네이버 보여드렸다고 해서 안 바뀐다고 일단 규정을 하시고 생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뉴스를 가니까 어떻게 됐죠? 바뀌었죠? 메인 페이지하고 바뀌었잖아요. 네. 뉴스. 다시 증권을 갔어요. 바뀌었죠? 네. 자, 다시 부동산을 갔어요. 바뀌었죠? 네. 자, 그런데 네이버에서 뉴스를 갔을 때는 바뀌었어요. 뉴스에서 속보, 정치, 경제, 또 다른 뭐 바뀌나요? 아니. 안 바뀌죠? 네. 다시 증권을 가보겠습니다. 증권에서 국내 증시, 해외 증시, 뭐 여기 무슨 뭐 지수? 뭐 이거? 해볼까요? 바뀌나요? 안 바뀌죠? 다시 가볼게요. 부동산 가볼까요? 매물, 분양, 뭐 잠실, 공원 이건 불러도 결국 어떻게 되냐? 안 바뀌어요. 뭐냐면 메인 페이지에서 카테고리로 넘어갔을 때만 한 번 바뀌었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는 안 바뀌어요. 네이버에 직원이 적어서요. 왜 안 바뀔까요? 네이버는 직원이 일단 많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 사이트보다 더 크잖아요. 규모가. 어디에서 뭐 지식인 하면 더 크잖아요. 방대한 양을 자랑하죠. 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사이트로 그냥 규정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메인 페이지를 별도로 여기는 좀 돈도 있고 하니까 하고 또 네이버 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데는 있지만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는 안 바뀌어요. 헤더 푸터가. 근데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안 바뀌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직원이 없어서? 정체성이요?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이탈을 막기 위해. 내용이 똑같아서요?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위아래. 약합니다. 이탈을 막기 위해서. 네?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탈?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이버에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사십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지식인에서 누가 질문을 올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올리죠. 그리고 등록할 적에 등록했을 때 디자이너가 대기하고 있다. 이놈이 언제 등록을 누를 줄 알고 따로 만들어서 올려요? 질문, 뉴스 그걸 하나 올릴 때마다 헤더부터를 만들어서 올려요? 그 뉴스가 얼마나 불가능하죠. 관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구조로는. 사실 뭐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UX라든가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말씀하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 자체가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원본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노출을 시키는 방식. 프로그램이 처리를 하죠. 이걸 뭐냐면 임포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불러다가 노출, 여기에서 글 등록할 때 자동으로 헤더부터는 이걸 갖다 붙인다 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임포트라는 거고요. 자바 쪽에서는 인클루드 개념입니다. 기술적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사용할 거, 헤더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게시판을 특정한 영역에다 여러 곳에 똑같은 구조로 쓰고 싶어요. 그럴 때 그것을 만약에 5개라고 해보십시오. 따로따로 다 만들었어요. 글 올릴 때마다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하려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걸 받아가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불러다가 여기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맨 위에다 고정으로 뭘 받고 싶다 할 적에 원본에서만 딱 고정으로 하나 박아놓으면 그게 노출된 것은 다 위에 고정으로 공지사항 뭐 해가지고 고정으로 받는다든가 고객센터 페이지, 고객센터 어떤 이미지 자체를 서브에 계속 따라가게 일단 전화를 나한테 많이 해야 돼. 계속 따라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때 임포트 시켜가지고 계속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임포트의 개념은 뭐냐? 그냥 간단하게 그냥 헤더부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 부분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원본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걸 반복시킨다. 계속 불러다가 노출만 시킨다.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임포트는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불러다 쓴다. 이 개념만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 헤더부터 네, 똑같다고 했죠? 서브에서 어떻게 하고 했죠? 헤더부터는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브 페이지에서는 좀 약간 이 부분까지도 임포트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디귿자 형태로 임포트. 실제 내가 게시글을 읽다 보면 여기 이 부분 게시글 내용만 바뀌지 디귿자는 계속 유지가 돼요. 구조가 서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디귿자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역 디귿자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임포트를 역 디귿자 형태로 임포트를 하고 글이 여기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또는 요즘 쇼핑몰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조차도 터버리고 헤더부터만 넓게 쓰려고 상품을 넓게 훤하게 보여주려고 다 터가지고 헤더부터 어차피 GMP 다 있잖아요. GMP에서 뭐 카테고리 얼마에 눌러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상품을 좀 크게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헤더부터만 임포트를 시켜가지고 서브 레이아웃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뭐냐? 이 디귿자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십시오. 그건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설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 서브에서 디귿자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임포트 한다. 이걸 또 역으로 역 디귿자 형태로 임포트 시킬 수 있다 하는 개념들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포트는 끝났습니다. 중요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다. 그리고 페이지는 수가 7가지밖에 구성 요소가 없다. 그 7가지 구성 요소를 어떻게 페이지에다 올려놓냐? 사각형으로 갖다가 올려놓는다. 사각형 가지고 사각형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임포트, 헤더부터 반복해서 쓸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임포트 시킨다. 불러와서 원본 하나만 만들어 놓고 불러와서 한다. 임포트 부분에 있어서 하나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제 개발자를 고용해서 썼습니다. 근데 그
그 친구한테 제가 푸터 부분에 뭐 좀 바꾸라고 했더니 일주일 걸린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워드 한글 타자 연습을 하면 단문 180다 쳤을 때 전혀 뭐 모르고 뭐 분석, 자간, 행간 개념도 없고 그랬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그것은 20초나 걸릴까?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그 친구를 진짜 보고 싶어요. 그 친구한테 얼마큼 제가 죄를 졌으면 그랬는지 야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느끼는 거예요. 실제는 웹 에이전시라고 다를까요? 실제 어떤 부분들 이 부분 뭐 안에 있는 거 이거 반복시키고 여기저기 다 만들어야 되니까 돈 많이. 저는 그때 당시에 푸터 부분이니까 다 페이지마다 그거 다 바꿔줘야 되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 일주일 걸릴 수도 있겠네. 뭐라던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구조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시라는 건 뭐냐면 그 구조를 이해를 일단은 좀 개념 자체의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어떤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홈료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솔루션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제부터는 뭐 기능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웹 에이전시에서 뭐 사실 제작을 하시더라도 이런 기능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일 모레 교육까지 받으시면 나름 재미있으실 겁니다. 솔루션의 특징입니다. 브라우저 편집 방식. 혹시 브라우저 편집 방식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냥 브라우저에서 편집 직접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라우저에서 게시판, 이미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겠죠. 가장 간단한 예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로그인하고 게시판 만들고 구조 바꾸고 할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로그인 하셔가지고 관리하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직접 편집하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것은 어떤 거냐? FTP 방식입니다. 뭐냐면 연락에 뭐 에드 플러스로 연락에 막 프로그램 하던 뭐 코딩을 하던 열심히 해가지고 뭐 FTP 열어서 뭐 하던 아니면 그냥 업로드 시키겠죠. 보고 좀뭐 문제 있나? 해가지고 문제 있으면 또 다시 막 수정해가지고 또 올리고.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는 블로그만 만들었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요놈의 FTP가 뭐예요? 그럼 어떻게 접속하는 거야? 뭐 이거 이 자체가 개념이 이해가 안 갈 거라는 이야기죠. FTP만 필요합니까? 에디트 플러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또. 사실 그 개념 자체가 정리가 안 된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로 직접 편집할 수 있는 방식이다. 플러스 FTP로 난 그래도 FTP로 직접 하는 게 더 편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방식이 다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용 기술, 뭐 웹 표준 대단히 큰 이슈입니다. 예전에 만들어졌던 거, 뭐 크롬이라든가 요즘 디바이스가 날로 다양해지죠. 자 거기에서 깨져가지고 나온다, 돈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웹 표준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비싸도 일단 해야 돼요. 왜? 요즘 모바일, 스마트폰 같은 이런 데 접속이 대단히 많아졌어요. 갈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뭘 구매하는데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어땠나요? 주저주저하고 어렵기도 힘든데 하기도 힘들고 무슨 뭐 결제 모듈 미쳐버리죠. 그러다 지금은 다 하시잖아요. 옛날에 뭐 고수 한번 치려고도 어머님이 야 로그인 좀 한번 해줘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다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스마트폰 여러분 뭐 가다가 중고차 내가 하나 사려고 해요. 연락이 왔더니 거기 차에 있대요. 가는데 지하철 안에서 서가지고 스마트폰 보는데 똑같은 모델, 똑같은 연식에 더 싼 곳이 있어요. 전화 안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하죠. 그래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변화 속도가 대단히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소 최적화,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노출이 더 많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일 거고요. 네이버 신디케이션 API, 웹문서 최적화 마찬가지지만 단 네이버의 웹문서 최적화 부분이고요. 모바일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 부분입니다. RS, SNS, 요즘 뭐 소셜 네트워크 해가지고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하잖아요. 뭐 추천하기라든가 또 하나 극단적으로는 뭐 이런 것도 있죠. 페이스북 뭐 이런 거
그 아이 가지고 내 사이트에 직접 뭐 글을 등록할 수 있게 내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동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역시 가능합니다. 최적화된 컨텐츠 글 관리. 이것은 하다 보면 왜 편한지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오늘 교육입니다. 그래서 실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목요일 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타, 이건 대표적인 어떤 것만 간단하게 몇 개 올려놓은 거고요. 더 많은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편집 버튼. 브라우저 편집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브라우저에서 편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버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편집을 하려고. 그래서 그 편집 버튼입니다. 그래서 그 버튼에 대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D라는 버튼입니다. D는 뭐냐? D라는 것은 페이지, 홈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페이지라고 했잖아요. 페이지에서 영역, 규정하지 않은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거 이제 저걸로는 뭐 div 태그인데요. div 디비전인데요. 역시 똑같이 사용됩니다. 영역이에요. 페이지에서 영역이에요. 영역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네, 사각형입니다. 페이지에서 사각형 영역이에요. D만 붙어 있을 때는 D에다 어떤 속성값, 크기 같은 거 지정하면 그 크기에 맞는 사각형이 되겠죠. 예, 뭐냐? D는 웹 표준 작업을 할 때 div 코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div 형태로 되어 있다면 각 D는 뭐냐? 페이지에서 사각형 영역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는 프로그램. 이 버튼 누르면은요, 예, 프로그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P 버튼은 프로그램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 임포트. 아까 말씀드렸죠? 임포트의 개념은 헤더부터 뭔가 하나만 만들어 놓고 계속 불러다가 쓴다 이거죠. 뭐 글 올라갈 때 올려주고. 그래서 임포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가능하겠습니다. C. 이건 말입니다. C는 셀입니다. 셀은 뭐냐? C는 D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D는 페이지에서 사각형 영역이라고 했죠? 네. C는 테이블에서 사각형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테이블 표 같은 거 그려보셨죠? 예를 들어 5 곱하기 5 하면 몇 칸 나오죠? 25. 예, 25, 25칸 나오잖아요. 표 그릴 적에. 근데 표 그릴 적에 뭐 25칸 중에서 하나는 뭐 삼각형 나오고 뭐 별표 나오고 그럽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문서 편집할 때는 똑같아요. 웹이라는 것 자체도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표에서 그 한 칸 한 칸 C잖아요. 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셀, 한 칸 그 표에서 사각형 영역입니다. 그것도 뭐 이 부분만 하나만 쭉 눌릴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다. 사각형 영역이다. 표 내에서, 테이블 내에서 개념. D는 페이지에서 이것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F는 뭐죠? 파일입니다. 파일인데 무슨 파일? 원본 파일입니다. 무슨 원본이냐? 임포트하는 원본 파일이에요. 임포트 해왔어요. 뭔가 파일을 불러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파일을 뭔가 불러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파일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도 파일로 규정되겠지만 저희 홈런 솔루션은 그냥 임포트한 원본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임포트가 붙었으면 이거에 대한 원본 파일, 임포트 해온 파일이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솔루션에 들어가 보면 TIF 이렇게 버튼 3개가 연결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D는 뭐라고 했죠? 영역. 예, 사각형 영역. 이 D라는 영역에 I 뭐라고 했죠? 예, 임포트 해왔어요 지금. 뭘? F. 파일. 이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이걸 I 옆에다가 F를 붙여놨냐? 바꾸고 싶다 할 적에 빨리 들어가서 이 원본만 바꿔주면 다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옆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속도를 빠르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 D라는 영역에 임포트해왔다. 뭘? F. 이 원본 파일을. 그래서 여기에서 F를 눌러가지고 바꿔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꿔버려요. 뭐 어떻게 되죠? 이걸 임포트 해간 곳 있잖아요. 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원본을 건드린 거니까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만 바꿔야 되겠다 하면 이 I를 누르면 임포트를 해제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난 불가하겠다 라고 해서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임포트를 해제하고 여기서 바꿔버리면 이 부분만 적용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참고로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냥 D이라는 영역에 아예 임포트했다 F 원본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DP라고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D가 뭐라고 했죠? 페이지에서 영역. 이 D라는 영역에 P 뭐가 들어가 있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계정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밑에 있는 것은 관리자 메뉴예요. 관리자 메뉴. 거기서 첫 번째 페이지 편집은 뭐냐?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를 편집하는 버튼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가 어디죠? 메인 페이지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 메인 페이지를 편집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보면 여기 한번 보시죠. DP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가보면 DIF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수 있고요. C 테이블 내에서 한 칸.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여기는 뭐 인포트 시켰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이걸 아까 인포트는 어떻게 해제하냐? 여기에서 그냥 여기서 해제시키면 됩니다. 여기도 뭐 해제해야 되겠다. 없어졌잖아요. 인포트랑 F랑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바꿔도 이 부분이 다 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버튼이 있다 하는 것만 일단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버튼이 들어가 있다. 편집 화면에 이것만 이해를 하시고요. 다시 가겠습니다. 다음 뭐냐? 편집 박스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개발자가 아니에요. 저는 기획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은 있죠. 온라인 비즈니스를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개발한 사람은 오마이사이트 이주환 대표하고 저하고 같이 한 부분인데요. 개발은 개발자가 다 있겠죠. 네. 저는 기획자인데 아까 뭐 사각형 이론이라든가 그러면 제 머릿속에 그 구조를 짠 것은 저였어요.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편집 박스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한번 잘 쓰실 분이라면 특히 잘 이해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특허 출연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것은 저도 몰랐어요. 제 머리가 정말 멍청한 줄 알았는데 가끔가다 미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내 머리가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잠깐의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구상하고 난 다음에 1년간 쉬어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 제가 구상한 거예요. 특허 내신 거예요? 뭐 그냥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이론인데요. 어떤 그 모형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이 뭐죠? 1행, 2행, 3행 이렇게 하잖아요. 1행, 2행, 3행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러지는 않잖아요. 행입니다. 행. 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구태여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로우 박스가 되겠습니다. 로우 박스. 로우. 그냥 행이다. 행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다. 검은색 선입니다. 검은색 선. 두 번째, 열입니다. 열은 어떻게 되죠? 1열, 2열, 3열 하지. 1열 종대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세로다.
쿠테어용어로 표현하면 컬럼 박스가 되겠습니다. 가지고 세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사각형이죠. 박스는 사각형 형태입니다. 박스라고 하니까 박스의 모양은 뭐죠? 하니까 저희 교육 오셨던 분이 정육면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스를 발로 밟아버리시면 펴지잖아요. 사각형입니다. 웹사이트는 무조건 평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또 사각형이 있습니다. 열은 세로입니다. 그다음에 컨텐츠.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콘텐츠가 맞습니다. 컨텐츠가 아니에요. 다음은 붉은색 박스입니다. 컨텐츠 박스는 가로, 세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컨텐츠가 들어가는 박스입니다. 컨텐츠가 들어가는 박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렬은 뭐냐? 컨텐츠가 못 들어가는 박스입니다. 좀 구조를 용이하게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빈 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행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점점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점점점이 계속 할 수 있다. 네, 계속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는 기본입니다. 3개가 디폴트 값이 아니에요. 3개 이상이 아니라 하나 이상만 들어가면 돼요. 하나도 안 들어갔다 페이지 만들 목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 이상을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 이상은 들어갈 텐데 중요한 건 개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1000개를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쭉 내리면 보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안 씁니다. 기껏해야 뭐 10개 들어갈까 말까? 그 정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 행이 어떻게 쓰였냐? 페이지에서 하나 이상 몇 개 개수의 제한 없이 쌓을 수 있는 구조다. 가로로 보시죠. 책 읽는 미술관은 몇 행으로 되어 있냐? 4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을 4개 쓴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열에 대한 개념입니다. 열은 여러분이 조금 약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열은 행 안에 들어갑니다. 행 안에. 열이 페이지로 다이렉트로 못 들어가요. 행 안에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순서도 한번 보세요. 먼저 저것이 맨 앞쪽입니다. 맨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점점 20 무슨 의미일까요? 까지만 한다. 20개까지. 20개까지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20개까지가 아니라 20등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나. 예, 뭐냐면 이 행이라는 것을 20등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등분. 20개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행 안에서 세로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뭐냐? 20-1, 20-1, 20-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2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개가 되면 20분의 20이 되겠죠? 그럼 숫자는 어떻게 되죠? 20분의 20은 1이 되잖아요. 행 하나에 1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20등분 할 때는 20-20분의 20, 20분의 20, 2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등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총합은 무조건 1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보면 느껴질 겁니다. 자, 여기 3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는 20분의 몇이 될까요? 4. 20분의 4요? 네. 네. 20분의 4요? 예. 그래도 조금 좀 도와는 주는데 20분의 4는 안 맞을 것 같긴 한데요. 거의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어쨌든 같잖아요. 아, 2개가 합쳐서. 네. 예. 그러면 20을 2개로 쪼개면 20분의 11까지니까. 예, 20분의 이것은 2분의 5. 5. 계산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네. 한 20. 20분의 20이 되잖아요. 네.
중요한 의미는 뭐냐? 자, 세 개라고 해서 2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분의 20 중에서 내가 3칸으로 쪼개던 4칸으로 쪼개던 몇 거 하던 그 넓이만큼 숫자를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20 안에서 내가 증분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20분의 20을 3으로 쪼개면 애매모호하잖아요. 못 쪼개잖아요. 소수점까지 가는데 그 경우는 저희가 템플릿으로 제공해 놓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필요하다 하면 쓸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3등분 정확하게 떨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3등분 하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돼요. 뭐 그건 특별히 의미를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 20등분의 의미라는 거예요. 행을 20등분까지 가능하다.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20분의 5, 20분의 5, 20분의 10. 자, 아까 일단 행으로 쪼개놨죠? 여기에서 과연 책 읽는 미술관은 열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맨 위에 20분의 몇이 될까요? 20. 예, 20분의 20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 정도 될까요? 네, 20분 10. 네? 20분 10. 예, 20분의 15, 20분의 5. 대략 그 정도가 맞습니다. 네. 자, 밑에는 몇 정도 될까요? 대략 한 3개. 네? 5칸 들어. 아까 예, 5칸이니까요. 그러면 앞에 부분이 몇 개인가요? 3개. 그러면 몇일까요? 12가 되겠죠? 20분의 12, 20분의 4, 20분의 4. 20분의 4로 5개 쪼개면 20분의 20이 되잖아요. 3개 했으니까 그 정도 되고요. 밑에는 20분의 2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 열의 위쪽은 어디가 될까요? 이 열의 위에 있죠. 20 있는. 20분의 10이 여기가 위쪽이 됩니다. 이 행 안에서 아, 이 열의 위쪽은 앞쪽은 위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만 좀 알으셔야 돼요. 뭐냐면 행은 놓이는 위치가 해가지고 위쪽 아래쪽 구분이 명확해요. 열은 그런데 열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위쪽으로 할 적에는 고개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쪽이 아래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네. 그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개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열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 컨텐츠 박스가 들어갑니다. 어떤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죠? 행하고 똑같습니다. 위치만 다를 뿐. 컨텐츠 박스가 열 안에서 들어갈 때는 페이지에서 행이 들어가는 구조하고 똑같아요. 하나 이상. 원하는 좀 넣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100개를 넣던 몇 개를 넣던 제한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냐 볼까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에 컨텐츠 박스입니다. 컨텐츠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아까 컨텐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뭐 영상이나 뭐 그런 거. 플래시. 카르초 됐죠? 네. 아까 7가지 요소가 다 들어갑니다. 네. 컨텐츠 박스에 7가지 요소. 빨간 박스에 7가지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헐이라는 글자 하나를 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글자를 넣고 싶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행. 네. 기준. 둘 다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글자 한 자를 넣기 위해서도 행, 열, 컨텐츠 박스가 동시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컨텐츠 박스에 컨텐츠가 들어가니까 7가지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책 읽는 미술관 같은 사이트, 이걸 벤치마킹 하고 싶어요.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 A4지 한 장하고요. 모나미 0.7 싸구리 볼펜 있잖아요. 싸구리 볼펜 하나만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그려보는 거죠. 아, 여기 행이 몇 개 정도 필요할까? 아, 4개 들어가면 되겠네. 자, 열은 몇 개가 필요할까? 이렇게 쪼개면 되겠네. 자, 여기에 컨텐츠 박스는 어떻게?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하고 난 다음에 또 추가한다든가 이런 거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내가 원하는 구성을 한번 보시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시작하시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간혹 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기에는 갤러리라든가 미술관 찾기 이런 거고 이것을 좀 위쪽으로 올리고 싶어요. 헤더 바로 위에다가 올리고 싶어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죠? 클릭해서 올리면. 에이전시에 전화하셨어야죠. 아, 맞습니다. 위치 좀 이 바꿔야 행을 잘라서 위쪽으로 올려버리면 행에 속한 열 콘텐츠들이 다 딸려서 올라갑니다. 이 부분 미술 공부가 되는 책임 미술관 이 부분 이미지 부분을 이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뭘 자르면 될까요? 그렇죠. 이쪽은 아는데 뭘 잘라가지고 해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열. 예, 맞습니다. 아, 녹색 선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열을 잘라가지고 하면 이 열이 저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을 시키면 위로 올라가요. 하는 거예요. 가맹점 무늬가 중요해요. 이 부분을 좀 위로 올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콘텐츠 박스를 잘라서 올리기만 하면 돼요. 네. 뭐냐면 행열 원래는 이 컨텐츠 박스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그 영역을 표시하는 건데 행하고 열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사각형 구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원활하게 이동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빠르게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런데 좌우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자, 가보겠습니다. 실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열려 있으니까. 보시죠. 네이버는 이 로그인 박스가 어느 쪽에 있죠? 위중이 바뀌었어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옮겨야 되겠어요. 뭐 어느 쪽으로 바꾸면 될까요?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메인 페이지의 페이지 편집 버튼 이걸 누르면 되겠죠? 네. 자, 여기에서 옮겨야 되겠다. 뭘? 이거잖아요. 그러면 잘 보시죠. 지금 이것은 뭐죠? 검은색 선이죠? 행입니다. 이건 뭐죠? 열입니다. 이건 컨텐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열을 열에 있는 D냐 이 선을 꼭 중요해야 돼요. 이 D 기준이 중요합니다. 행에 있는 D냐 틀리잖아요. 네. 이 개념입니다. 행이냐 열이냐 컨텐츠냐 컨텐츠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열에 있는 T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옆에 편집 버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여기에다가 붙여야 되겠죠? 그럼 그 기준이 되는 이 D 버튼을 누릅니다. 열 D를 누르고요. 붙여넣습니다. 어디에? 위쪽 아래쪽이잖아요. 예, 대가리 이렇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기준. 아래쪽 네. 하면 옮겨지겠죠? 가서 그냥 죄송하지만
이걸 다시 이 부분에 있는 것을 자 보시죠. 이 위에 있는 것을 행을 맨 밑으로 여기에서 보면 이 이미지를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맨 밑에다 쳐박고 싶어요.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자, 이 행을 잘라야 되겠죠? 자, 맨 밑에 이 푸터 바로 위에다가 붙여놓고 싶습니다. 바로 위에 하겠죠? 가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질 겁니다. 다시 가서 혹시 되돌리기 하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왜 그러냐? 되돌리기라는 것은 우리 문서 편집 해보셨잖아요. 네. 막 하다가 막 지고 가기 하다 보니까 뭔가 중간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잠깐 이렇게 한 거지만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잘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잘라서 아까 보여줬던 잘라서 붙이고 옮기면 됩니다. 근데 그걸 막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이 자유 게시판 이 부분을 새로운 걸 위쪽에 올리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이죠? 네. 여기 이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거 위쪽에 올리고 싶은 거죠. 되어지겠죠? 네. 이게 제가 게시판을 똑같은 동일한 걸로 이건 샘플로 해놓은 거라서 하는데 이게 다 다른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자유 게시판에 있는 이 부분을 하나 더 복사해서 이 밑에다가 넣고 싶어요. 아니면 이 자유 게시판하고 새로운 댓글 사이에다 넣고 싶어요. 어떤 거죠? 이 부분을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그럼 거기에는 남아 있겠죠, 동일하게. 이 자유 게시판 위쪽 또는 새로운 댓글 밑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지겠죠. 다른 것도 다 복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니까 좀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심심할 수도. 자, 새로운 행을 넣고 싶어요. 어떻게? 자, 이 부분 위에 이 바로 이 이미지하고 이 행 사이에다가 새로운 행을 하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열은 사열자리를 넣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가서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이 행하고 이 행 사이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아무것이나 하면 됩니다. D를 누르고 이 부품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어디 있냐? 템플릿이라는 곳이 있어요. 템플릿. 저희가 템플릿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렬 콘텐츠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샘플로 제공되어진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바로 누르기만 하면 복사하게, 이 부분은 복사하게끔 해놨습니다. 자, 복사했으니까 바로 이걸 눌렀었잖아요. 바로 여기서 붙여서 위쪽에다 해놓기만 하면 어떻게? 추가가 되었죠. 자, 여기에다가 가보면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네. 뭐냐, 빈 사각형만 있으니까. 액션이 없었죠. 네.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어야 되겠죠? 뭘 어디에다 넣는다고 했죠? 컨텐츠는? 붉은 박스 여기에다 넣는다고 했잖아요. 자, 이 D를 누릅니다. 누르고 이 부분 보죠. 컨텐츠 해가지고 총 몇 가지죠? 7가지. 7가지입니다. 네. 저는 이거 가지고 홈페이지 한 2,500개 제작했고요. 지금까지 뭐 솔루션 뭐 한 1,000개 팔았는데요. 실제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써보지를 못했어요. 표현 한 40만 넘는 것도 다 해봤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한 13만, 내부 인원까지 하면 17만 정도 되는 인원인데 그 회원수가 있는 것도 운영하는데 까딱 없습니다. 뭐냐? 이 효과가 다 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 자, 여기에다가 저는 게시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뭐냐? 이미 만들어 놓은 자유 게시판이라는 걸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아까 넣었고요. 자, 여기에다가는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떤 걸 넣어야죠? 이미지 넣기겠죠? 클릭해서. 네. 찾아보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사진 넣을 때 똑같죠? 네. 자, 여기에서 어디죠? 아니구나. 분석에 제가 보존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아니, 제가 한지가 오래돼서 네. 이해를 못했어요. 자, 임의로 하는 거니까 하나만 더 여기에다가 여기도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이미지를 넣을 겁니다. 이미지. 자, 여기다 게시판 넣겠습니다. 자유 게시판을 넣어보겠습니다. 자유 게시판. 자, 그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유 게시판도 이미지. 들어갔죠? 예. 이걸 위치를 바꿔야 되겠다? 뭐 컨텐츠 박스 해가지고 뭐 바꾼다든가 그러면 되겠죠? 네. 자, 방금 만들었지만 미친 척하고 네. 이 중간에 있는 이미지 이 부분을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네. 미친 척하고요. 자,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한번 보시면 그냥 한번 삭제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핀이 차 올라왔어요. 네. 이렇게 운영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미치지 않고서요. 뭐 포기 안 하시잖아요. 균등하게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20분에 20을 채워주는 구조로 네. 결국은 간다는 이야기예요. 음. 왜 그러냐? 필수 불가역이라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비워놓고는 안 하시죠.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여기까지 채우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 뭐 하나를 또 넣는다고요? 아니 식상하죠. 있는 걸 늘리는 게. 예, 그것도 가능하겠죠. 게시판을 더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 먼저 구조를 한번 보시죠. 각각의 열마다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20-10. 자, 여기 올리니까 열에만 나옵니다. 20-18. 여기 뭐라고 나왔죠? 20-18. 합치면 20분의 20이잖아요. 네. 여기의 문제는 지금 뭐냐? 자, 20분의 5, 20분의 5, 20분의 5, 15잖아요. 5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 D를 누르고 네. 어디에 들어갔냐? 여기 20분의 5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10으로 해야 되겠다. 10으로 바꿨죠? 그거 다 채워지겠네. 해보니까 네. 채워졌죠? 네. 여기가 꼭 이 10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팔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해보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네. 그럼 여기는 줄어드니까 안 이를 되죠. 더해주면. 이를 더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7이 되겠죠? 예. 자, 그러고요. 이거 죄송하지만 임포트를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것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제가 그냥 넣다 보니까 분명히 임포트 같이 적용, 임포트 되어진 것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니까 하나 바꾸면 설명드리는데 풀어주면 적용을 다 같이 안 받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은 맞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또 보죠. 이게 보니까 5개만 노출됐네요. 네. 아씨, 나는 이거 한 10개로 돌리고 싶어요.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스트의 개수를 조정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편집도 들어갑니다. 어디? 여기겠죠? 자유 게시판 이 부분이죠? 네. 여기에 컨텐츠 박스를 누릅니다. 누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설정 수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게시물 수 10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네. 자, 글자가 여기서 너무 짧아요. 네. 보기가 안 좋잖아요. 여기까지 채워주는 게 좋겠죠? 네. 여기에 C 이렇게 해서 있는 부분을 누르고요. 여기에 글자 수가 아. 35바이트다. 여기를 80바이트다. 점점점이 없어진 거 보니까 제목이 짧은 거예요. 원래 자체가. 자,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들어갔어요. 숫자가. 자, 이 부분 보시면 더 늘어났죠? 네. 점점점. 내가 원하는 구조대로 정렬이라든가 이걸 날짜 순으로 할지 조회 순으로 할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이 밑에다가 뭐 게시판 하나를 이미지를 하나를 더 넣어야 되겠다 넣으시면 됩니다. 어떤 걸 잘라서 넣던 뭘 하던 위로 올리던 또 지금 이 행렬 했었던 것을 맨 밑으로 내려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것은 뭐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이겠죠. 이런 부분을 잘라서 여기에다가 바로 여기에다가 올려야 되겠다라든가 제가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네. 여기 테두리를 빼고 테두리 색깔을 변경하고 여기에다 컬러를 배경에다 백그라운드에다 배경에 컬러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타이틀 부분을 텍스트가 아니라 난 이미지로 처리해야 되겠다. 그게 다 가능합니다. 블록. 자, 중요한 건 뭐냐? 실제 지금 제가 했었던 작업들은 누구나 다 하는 작업이었죠. 네. 정말요? 아니 지금 로고인 운영하시다- 되고 위치가 정해져야죠. 아무 왜 이런 식으로 제작해도 되냐는 이야기예요. 아니, 허락된 사람. 지금 하는 것은 저희 솔루션의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원어도 모르고 태그도 모르고 하는데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을 한 것이 아니라 버튼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숫자만 바꿔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서 이 자유 게시판에 있는 부분 여기에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테두리 한번 빼볼게요. 그냥 간단하게는 마크업 적용되어 있는 것을 빼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 부분에 컨텐츠에 가볼게요. 간단한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AB9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었어? 네. 없어요. 아니 빼버려야 되겠다. 넣고 싶으면 또 넣으면 됩니다. 어떤 그런 마크업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 개념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쉽게 다 응용해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구조대로 만들고 그 부분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항상 바꿔서 최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수록 키워드 뭐 최적화를 한다. 검색 키워드 광고 해가지고 뭐 키워드 뭐 최적화한다고 해가지고 세부 키워드 막 합니다. 누구나 다 그냥 어디 뭐 교육 받으러 갔다 오면 다 배워서 와요. 그게 경쟁력이 될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은 랜딩 페이지 최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 그런 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질 것 같은데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디자이너 데리고 고용해서 개발자 데리고 이렇게 가지 않는 한 힘든데요.
그 본질적으로 내가 직접 원하는 거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구조, 컨텐츠 박스의 어떤 그 사용 방법이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